공채에서 나온 어떤 채용 공고부터 볼게요. 자, 지금 현대백화점에서 영업 마케팅, 경영지원, 글로벌 나왔죠? 경영지원에서는 인사교육, 총무, 회계, 재무 이렇게 떠 있고요. 영업관리에서는 의류, 패션, 잡화, 리빙, 식품, 이커머스, 마케팅은 판매기획과 회원 서비스 이렇게 돼 있는데 여러분들이 조금 직무 자체를 잘 판단하시는 게 좋은 게 판매기획은요. 일단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런 마케팅이라기보다는 판매 그 기획, 판촉에 조금 더 가까워요. 즉 뭐냐면은 중앙 마케팅이 아니라 점 마케팅, 즉 현대백화점 뭐 이제 봤을 때 여의도점이라고 하면 여의도점 차원에서 하는 점 마케팅, 조금 더 집객이라든지 DM이라든지 아니면 각각에 있는 부서들의 식품이라든지 패션이라든지 리빙이라든지 이런 어떤 DM 상품들, 행사 상품 같은 것들을 모두 취합을 해서 DM에 녹이고 그것을 이제 온 오프라인 채널을 통해서 여러 가지 상품 자체의 행사를 하고 있다, 이런 어떤 홍보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게 보통 판촉, 집객과 상품에 대한 어떤 행사에 대한 어떤 마케팅, 이런 쪽에 또 조금 더 집중이 돼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제가 높아심에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영업과 영업관리 차이점이 뭐냐. 자, 영업이라는 것은요 기본적으로 판매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말하는 영업이라는 것은 보통은 물건 자체를 내가 직접 가서 판매를 하는 게 아니라, 판매직이 아니라 관리적 관점에서 영업을 보통 우리가 공채에서 말하는 4년제 대졸 친구들이 하는 영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크게 B2B 영업과 그리고 B2C 영업이라는 게 있는데, B2B 영업은 이제 기업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거고, B2C 영업은 바로 최종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게 바로 B2C 영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유통업의 경우는 보통 B2C 영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여기서 영업과 영업관리 차이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영업은 수주 계약을 따내는 행위예요. 상대방과 협상을 걸어서 가격, 납기, 납품, 물량, 물류 조건, 행사 조건, 사후관리 조건 등 여러 가지 조건들을 협상해서 수주 계약을 따내는 행위가 영업이기 때문에 보통 B2B에 조금 많죠. 근데 영업관리는 뭐냐면 시스템적인 어떤 영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채널 관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사와 고객 사이에서는 여러 가지 채널들이 있잖아요. 그게 온라인 채널이라든지 오프라인 채널이라든지 이런 채널 자체가 원활하게 고객과의 접점에서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적 관점에서의 영업을 하는 것이 바로 영업관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가만히 있어도 알아서 영업이 돌아가긴 하죠, 채널들은요. 예를 들어서 보면은 호텔 봐봐요. 호텔은 내가 그 영업관리자가 바깥에 나가서 이제 고객들을 끌어오는 게 아니잖아요. 가만히 있어도 인프라 자체가 확보가 돼 있기 때문에 고객들이 들어오고 나오고 계속해서 순환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영업관리죠. 편의점도 영업관리입니다. 점주님들이 각각 모든 점마다 배치가 되어 있고요. 그 점주님들이 영업 활동하고 있고요. 저희는 그런 점들을요, 여러 가지 채널들을 관리를 하는 거죠, 통합적으로. 즉 뭐냐면 영업관리는 영업 인프라 관리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보통 영업관리는 B2C 그리고 유통 채널에 많이 보이는 직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업관리라는 것은 영업과 다르게 조금 더 마케팅적인 요소와 행사 기획적인 요소, 집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어떤 행사 요소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영업보다는 조금 더 마케팅적인 전략적 관점들이 조금 더 들어가 있는 게 바로 영업관리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B2C이기 때문이죠. 자, 영업은 근데 제안서를 조금 더 기획을 하는 거에 집중이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현대백화점에 있는 영업들은 보통 영업관리, 우리가 말하는 B2C 채널 관리에 집중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들이 아무래도 직무 자체를 어떤 거 설정할지 많은 고민하실 텐데요. 마케팅할지 판촉할지 이런 것들 솔직하게 좀 말씀드리면은 영업관리와 TO가 압도적으로 더 많고요. 그리고 영업관리로 들어간다 해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영업관리만 하는 건 아닙니다. 나중에 영업관리를 했다가 나중에 3년, 5년 나중에 대리가 달고 나중에 점점 승진을 하게 되면 영업관리에서 MD로 또는 판촉으로 또는 인사로 이렇게 직무 전환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영업관리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아마 각각 지방에 있는 점 있죠? 지방으로 파견이 될 수도 있어요, 사실상. 거기서 한 2년, 3년 정도 있다가 다시 서울로 점으로 다시 돌아올 수도 있는데요. 아무래도 여러분들은 이런 영업관리 특징을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인프라 관리이기 때문에 각각의 채널들, 지방이라든지 수도권이라든지 각각의 채널이 분산되어 있잖아요, 채널들이요. 그러니까 당연히 영업관리는 TO가 많을 수밖에 없죠. 물리적인 접점 채널을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아무래도 온라인 영업관리는 조금 다르다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내가 조금 영업에 맞다. 근데 마케팅과 영업이 좀 헷갈린다. 좀 뭐가 맞는지 모르겠다. 그러면 여러분이 웬만하면 영업관리를 선택하는 게 조금 합격률에는 좀 나을 겁니다. TO가 더 많기 때문이죠. 근데 내가 곧 죽어도 마케팅 하겠다. 그럼 마케팅 하셔야죠. 그렇죠.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합격률 같은 것들 많이 고려하고 지원하시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참고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보통은 조금 이제 제가 느꼈단 바로는
영업관리에서도 식품 파트를 지원하시는 게 조금 더 합격률이 높았던 것 같아요. 조금 더 직무에 있어서 순환이 더 잘 돌아가기 때문에 항상 TO가 조금 부족한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식품 쪽에 타겟팅을 하는 게 조금 더 합격률에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제가 갖고 있는 히스토리를 기반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자기소개서 항목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전체 5항목이 있습니다. 500자로 구성이 돼 있죠. 솔직히 한 700자에서 1000자 정도는 줬어야지 우리가 조금 할 말도 있고 하는데 500자는 자기소개서 쓰실 때 정말 밀도 있게 빡빡하게 쓰셔야 돼요. 웬만하면 이제 쓸데없는 어떤 미사 여부라든지 이런 것들 최대한 빼시고요. 먼저 전체적인 항목 부분은 일단 1번 지원 동기랑 직무에 적합한 이유, 회사 지원 동기랑 직무 지원 동기를 같이 물어보는 항목입니다. 두 번째 같은 경우는 팀 조직 소속, 달성하기 어려웠던 목표에 도전해서 성공했던 경우. 팀이라는 게 나오죠. 팀 소속. 그냥 목표 달성해서 성공했던 경험이 아니라 팀의 조직에서 소속이 되어서 목표를 달성했던 경험. 세 번째, 창의적인 아이디어 제안 적용 경험. 창의성 물어보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 서로 다른 사고방식, 환경에서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과 이제 과제를 함께 수행하면서 팀워크 형성을 위해서 노력했던 경험. 즉,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팀 조직, 이것과 비슷한 형태에서의 항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5번째 같은 경우는 현대백화점 이용 느꼈던 장점과 단점, 그리고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제시하라. 이건 아이디어성 질문이죠. 이게 보통 많이 어렵죠. 이 항목 자체가. 그렇죠? 근데 보시면 특징을 보면은 팀워크 관련된 항목이 2개나 있습니다. 현대백화점이 그만큼 팀워크 자체가 조직 적합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따진다는 뜻이에요. 왜 그런 거냐면은 백화점 채널의 특성을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충돌을 일으키고 있어요. 점에 있는 관리자도 있지만요. 거기서 이제 협력사들이 함께 공동 일을 하고 있습니다. 협력사들은 수수료 관계라든지 아니면 행사 조건이라든지 이런 이해관계 충돌이 있는데요. 협력사가 갖고 있는 제품 자체가 조금 더 진열이 있어서 잘 보이는 곳에 아일랜드 매대라든지 조금 더 가시성 있는 매대에 올라가길 원하고요. DM이라든지 홍보에 있어서 자기의 상품 자체가 다른 타 경쟁 제품보다 조금 더 노출이 되기를 원하긴 하겠죠. 그러니까 한정된 자원, 즉 뭐냐면 물리적 공간이라든지 매대라든지 인력 공간이라든지 아니면 예산이라든지 마케팅 예산 자원 등 여러 가지 조건들이 한정적인데 이 한정된 자원 조건에서 최적의 조율을 해서 전체 매장의 매출을 일으킬 수 있는 목표, 이 목표를 갖고 있는 게 영업관리자의 책무예요. 근데 협력사는 자기 상품의 매출이 조금 더 올라가길 원하잖아요. 여기 사이에서 이해관계 충돌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협력사원들끼리 서로가 사이가 안 좋은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면 농심에 있는 협력사원들과 풀무원 아니면은 저기 농심과 삼양에 있어서의 그 협력사원들이 서로가 사이가 안 좋은 경우가 있고요. 보통 경쟁 제품에 있는 협력사원들끼리 서로가 사이가 안 좋은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잘 조율해서 전체 매장에서의 힘을 끌어내야 되는 게 바로 영업관리자의 책무이기 때문에 이런 이해관계 조율 역량이라든지 팀워크를 형성시키기 위한 리더십들 이런 것들 자체가 영업관리자에게 조금 더 요구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팀에 대한 어떤 달성하기 어려운 목표, 도전 성공, 팀워크 형성 위해서 노력했던 경험 이 2항목이 나오는 배경이 거기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일단 직무 지원 동기랑 지원 동기 이걸 말씀하시는데요. 보통 이제 회사 지원 동기를 얘기한 다음에 직무에 대한 적합성에 대한 어떤 이유를 말씀하실 것 같은데 순서대로 보면은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먼저 직무 지원 동기를 얘기하세요. 직무 지원 동기를 얘기하신 다음에요. 이 직무에서 적합한 이유 있잖아요. 적합한 이유를 자체를 제시를 하신 다음에 그러니까 나는 현대백화점에 지원을 하게 되었다. 이 논리 구조로 가시는 게 낫습니다. 회사 지원 동기를 말씀하신 다음에 직무 지원 동기로 넘어가게 되면은 그건 약간 회사 칭찬에 불과한 그런 어떤 논리적 구조를 만들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는 어떤 이유 때문에 영업관리자가 제가 정말 잘할 수 있고 정말 좋아할 수 있는 직무임을 확신하고 지원을 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 직무에 있어서 내가 갖고 있는 강점 이런 것들이 있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정말 적합하다고 나는 판단했다. 그리고 나는 이 직무를 통해서 어떠한 어떤 궁극적인 비전 또는 커리어 목표를 설정하게 되었습니다. 즉 커리어 목표를 설정해 주세요. 그 관점에서 봤을 때 현대백화점 그룹이 현재 어떤 것들을 하고 있고 예를 들어서 뭐 비전이라든지 사업의 영역이라든지 성과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시하는 거죠. 현재는 현대백화점 자체가 고객의 경험을 이제 더 풍부하고 더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서 어떤 새로운 제시, 새로운 전략과 비전 이런 것들 제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내가 영업관리자로서 이런 목표 자체를 달성하는 것이 결국 현대백화점에서의 어떤 궁극적인 비전과 고객에서의 경험의 가치 극대화에 직결될 수 있음을 나는 확신하고 지원
지원을 하게 되었다로 가는 것이 굉장히 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직무 지원 동기를 먼저 제시해 주시고요. 그 직무에서 내가 궁극적으로 지향하고 있는 커리어 목표를 제시한 다음에 그 관점에서 현대백화점이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이런 현대백화점도 이런 목표를 갖고 있는데 내 목표의 달성이 결국 회사의 목표 달성에 직결된다라는 논리로 가시는 게 가장 자연스러운 논리 구조라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달성하기 어려운 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했던 경험. 근데 도전했던 이유, 해당 목표 자체를 설정했던 이유인 거죠. 그렇죠? 팀 내 본인의 역할과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본인이 노력했던 행동, 이런 것들을 말씀드린 건데요. 해당 항목의 궁극적인 의도 자체는 뭐냐면은 달성하기 어려웠던 목표, 혼자서는 달성하기 어려웠던 목표일 수 있지만 팀이 함께 모이면 조금 더 상향 제시가 될 수 있잖아요. 나 혼자는 힘들긴 하겠지만 함께 팀이 각각의 역량 갖고 있는 팀원들이 모이면 조금 더 높은 목표를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목표에도 달성하고 그것을 함께 달성했던 그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은요, 보통 팀 프로젝트라든지 아니면 영상 공모전 같은 것들 또는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인턴이라든지 프로젝트 매니징 역량을 약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경험들, 그런 경험들이 조금 더 적합하다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근데 거기서 여러분들이 목표 자체가 조금 더 어려웠던 목표, 조금 더 여러분들이 불가능할 것 같지만 그래도 한번 달성해보고자 하는 목표, 그런 것들 자체를 여러분들이 제시해 주는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새롭고 창의적인 아이디어 제안하고 적용했던 경우. 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물어보냐? 자, 현대백화점은요, 항상 영업관리자가 뭘 고민을 해야 되냐면은 고객들이 현대백화점에 와야만, 굳이 와야만 하는 이유를 계속해서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솔직히 상품 같은 것들 살 때 있잖아요. 쇼핑할 때 굳이 저희가 현대백화점 갈 필요까지는 없잖아요. 그쵸? 보면은 이제 쿠팡도 있고 요즘 얼마나 잘 돼 있습니까? 저희 편의점에 가서도 웬만한 제품들은 다 나열이 돼 있잖아요. 유통에 대한 접근성 자체가 워낙 좋아졌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상품을 사러는 현대백화점을 갈 필요가 없단 말이죠. 왜 고객이 우리 백화점에 와서 소비를 해야 되냐? 왜 와야 되냐? 왜 굳이 차까지 끌고 와서 주차도 복잡해 죽겠는데 왜 이렇게 먼 데까지 이렇게 와야 되냐? 와야만 하는 이유를 고민을 해야 되고 그것을 영업관리에 있어서의 어떤 행사라든지 마케팅으로 그것을 녹여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집객하는 것 자체가 그렇게 어려워요. 사람을 모으는 것 자체가요. 그래서 현대백화점의 경우는 항상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항상 고민을 많이 합니다. 이제 약간 기획전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예전에 몽키데이 이런 것도 있었고요. 보면은 문화센터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어떤 이벤트를 많이 하기도 하죠. 어떻게 보면 낙수 효과라고 분수 효과라고 하긴 하는데요. 12층 위로 쭉 올렸다가 다시 또 내려오면서 이렇게 4층, 3층, 2층, 1층 소비를 하게끔 하는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전략적인 설계도 하고요. 기획전과 콜라보, 다른 어떤 타사와의 제휴를 통해서 새로운 어떤 콜라보를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어떤 디자인 기획전, 좀 더 현대백화점과는 조금 어떤 그 소비와는 조금 상관이 없을 수 있는데 문화적인 어떤 행사 같은 것도 많이 엽니다. 즉 우리 백화점 와서 놀아라 이거죠. 현대백화점은 여러분들이 제품을, 상품을 유통하는 곳이 아니라 단순 고객의 경험을 디자인하고요, 고객의 경험을 판매하는 곳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경험 안에서는 쇼핑이라는 것도 있고 문화 엔터테인먼트라는 것들도 녹아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조금 더 백화점이라는 개념을 좀 새롭게 정의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물건 판매하는 게 아니라 바로 경험을 판매하는 거다. 즉 고객의 시간을 최대한 많이 뺏어와야 된다. 그것을 위해서는 새로운 아이디어와 새로운 행사, 항상 경쟁사 대비 조금 더 타격감이 있고 조금 집중도가 있는, 좀 더 끌어올 수 있는 그런 트리거 역할을 할 수 있는 행사가 매우 중요하다 라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서로 다른 사고방식, 환경, 과제 수행, 팀워크 형성 위해서 노력했던 경험.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서로 다른 사고방식. 구성원들은 사회적, 문화적 배경이 다를 수 있고 전공적 배경도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 어떤 배경 지식이 다르고 나와의 어떤 출신도 다를 수 있고요. 그쵸? 뭐 10개 보면 나와 국적도 다를 수 있는 거죠. 다른 사고방식과 다른 문화적, 사회적 환경 배경을 갖고 있는 이들과 함께 과제를 수행하는 과정 속에서 팀워크의 형성을 위해서 노력했던 경우. 여기서 궁극적으로 물어보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과제 수행을 어떻게 훌륭하게 해냈다를 물어보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 집중하시면 안 돼요. 서로 간의 어떤 구성원들이 서로가 아직 팀 빌딩이 안 된 상태예요. 아직 구심점이 안 돼 있는 상태인데 그 구심점을 형성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리더십을 발휘했던 경험을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서로 사회적, 문화적 배경이 다른 이들이 어떤 목표를 바라보는 데 있어서 조금 관점도 다를 수 있고 좀 봤을 때 우선순위도 좀 다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보면은 약간 재무 같은 경우는 원가라든지 아니면 예산 편성이라든지 이런 쪽에 조금 더 집중할 수 있고요. 영업 관리는 매출에 조금 더 집중할 수 있고요. 그렇죠? 상품 어떤 기획이라든지 마케팅 쪽 같은 경우 각각 개별 SKU 상품 MD에 대한 어떤 예를 들어서 제품 라인업 같은 거에 조금 더 신경 쓸 수 있고요. 이런 하나의 목표에 대해서도 매출을 올리겠다라는 목표에 관해서도요. 서로 바라보는 관점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 각각의 구성원들이 바라보는 이 목표에 대한 관점을 하나로 통합하고요. 이런 구심점을 모아서 한 몸으로 달려갈 수 있는 그런 리더십을 발휘했던 경험을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그냥 소통했다. 그냥 밥 사줬다. 맨날 이런 식으로 이런 되게 진부한 스토리로 가시는데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각각이 갖고 있는 어떤 회의 자체 시스템을 여러분들이 조금 더 바꿨다든지 마인드맵 기법을 활용해서 각각이 갖고 있는 아이디어 같은 것들을 하나의 시각적 자료로 녹여냈다든지 이런 어떤 회의 시스템의 방식과 소통 방식의 변화, 그냥 소통했다가 아니라 소통을 어떻게 소통했냐, 어떤 소통을 했냐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리더십을 발휘했던 부분에서 그냥 리더십을 발휘했다가 아니라 어떤 리더십을 발휘했다, 참모적 리더십을 발휘했다, 또는 내가 봤을 때 약간 전통적인 리더십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리더십이라는 게 종류가 되게 많습니다. 어떤 리더십과 어떤 소통을 했다, 어떤 방식이냐에 조금 더 집중해 주세요. 여러분들 이거 자기소개서 쓸 때 제발 제가 항상 10대학 같은 거 쓰지 말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도전, 열정, 소통, 경청, 배려, 적극, 노력, 꼼꼼, 성실, 주도. 웬만하면 이 단어 쓰지 마세요. 이 단어 쓰면은 여러분들이 되게 모호해집니다. 자소서가. 타격감이 떨어집니다. 99.99%의 취업준비생들이 정말 미친 듯이 돌려 쓰는 단어가 바로 이 10대 악입니다. 이 10가지 단어를 최대한 배제시켜야지 여러분들이 자기소개서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계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했을 때 합격률이 더 좋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바로 팀워크를 형성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했던 어떤 기술적 접근, 그런 것들에 조금 더 집중해 주시고요. 이건 리더십 항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5번째입니다. 현대백화점 이용을 했을 때 느꼈던 장점과 단점, 그리고 경쟁력 제고 아이디어 제시.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게 가장 중요해요. 솔직히 이게 바로 게임 체인저 질문이거든요. 보통 여러분들 이 항목 같은 경우는요, 사실상 그 자기소개서의 퀄리티에 있어서의 양극화가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물론 못 쓴 애들은 진짜 못 쓰고 잘 쓴 애들은 잘 쓰겠는데, 잘 쓴 애들끼리는 서로 간의 어떤 그 차이점이 그렇게까지 많이 나오지는 않아요. 자기소개서의 어떤 수준 자체가 워낙 높은 친구들끼리는요. 근데 이 항목은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수준 자체가 어떻게 딱 갈리냐의 항목인 것 같아요. 정말 어떻게 보면 정말 허접한,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그런 허접한 아이디어를 제시할 수도 있고요. 누군가는 정말 실무에 적용할 수 있을 만한 뛰어난 아이디어를 제시하기도 합니다. 여기는 여러분들이 가장 힘을 줘야 될 게 바로 이 항목입니다. 현대백화점 이용했을 때 느꼈던 장점. 장점에 대해서 여러분 너무 나열하지 마시고요. 그렇게 재미없습니다. 차라리 약간 개선을 해야 될 점 있잖아요. 개선이 됐으면 좋겠다, 조금 더 보완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제시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너무 날카롭게 지적하는 것보다는. 근데 거기서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아이디어 제시, 경쟁력 제고, 현대백화점이 현재 어떤 상황에 놓이냐, 백화점 전체 산업 자체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냐, 이런 것들 끊임없이 고객들이 와야만 하는 이유를 생각을 해야 되고요. 이런 어떤 이커머스의 발전이라든지 이제 우리가 즐길 거리 같은 것들이 많잖아요. 유튜브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넷플릭스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소비할 수 있는, 문화 소비를 할 수 있는 채널들이 이렇게 많은데 굳이 현대백화점까지 걸어서 와야 되냐, 또는 차 타고 와야 되냐, 이런 것들을 계속 고민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백화점이 갖고 있는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어떤 새로운, 지금까지 없었던 어떤 새로운 아이디어를 우리가 제시할 수 있냐, 이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부분과 맞닿아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여기선 여러분들이 다양한 어떤 이제 유통 채널이라든지 아니면 다양한 백화점에서의 어떤 한계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방위적으로 조사를 해야 되는데요. 분명한 건 뭐냐면은 면접에서 있잖아요. 여러분 면접 가면 아마 여기에 대해서 물어볼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해당 경쟁력 제고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데 있어서 이게 500자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구체적으로 쓰기는 힘들어요. 근데 면접할 때는 아마 여기에 대해서 네가 이런 아이디어를 제시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본인의 견해를 한번 얘기해 보아라. 그 방식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왜 이런 아이디어가 적합하다고 생각하냐, 이 아이디어 갖고 있는 어떤 기대 효과와 반면에 리스크는 뭐라고 생각하냐, 감내해야 될 리스크는, 그리고 돈이 얼마큼 드냐, 인풋 대비 아웃풋이 나오는 그런 타당성이 있는 기획인 거냐. 자, 이런 것들을 아마 물어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면접 가면 아마 이 항목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물어볼 가능성이 있고요. 여러분은 조금 더 여기에 집중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 현대백화점 그룹 2025년 하반기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